예. 어제는 우리 회원들하고 약초캐러 가다가 저기 안동 휴게소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식빵을 갖고 왔더라고.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식빵을 먹는데 아이고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, 내가 우리 성당시장 안에 빵집이 있는데 조그마한 빵 한 개가 500원 하다가 요새 700원 올렸다 하니까 마주 앉은 회원 하나가 느닷없이 야 옷이 500원짜리가 어딨는데 이렇게 딱 내 말 돼서 반박을 딱 해버리더라. 그러고 딱 여기 한 건 같으면은 또 어땠는가 몰라도 늘상 같이 이렇게 일요일마다 약초캐러 가면서 어쩌다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꼭 거기에는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라.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게 따끔하게 한번 지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단 말입니까? 아니 성당시장에서 500원 주고 하는 빵을 700원에 파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십니까? 하고 내가 꽉 먹혀버렸죠. 거기에다가 뭐 감을 객질러 신경질적으로 갖고 그동안 쌓였던 업이 훅 나온 것 같아. 그하고 이제 어찌부자 딴 이야기 하다가 이제 다시 차 타고 약초 캐고 오후 2시에 이제 회원들 다 모여갖고 이제 저녁 점심 겸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. 그래갖고 그 회원이 한다는 소리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루 처음으로 산행할 때 하는 동안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라. 나 생각해 볼 때는 아니 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할 정도로 기분이 나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내가 뭐 있든 간에 그 카페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그 카페의 어떤 회원과 회원 간에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갖고 카페 전체가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 리더가 나서서 뭘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, 근데 회원과 리더 간에 뭔가가 안 좋아갖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 싶어서 늘 조그만한 것들은 늘 잘 참아왔어요. 내가 참으면 되죠. 근데 그날은 아마 쌓였던 것들이 많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적을 했지요. 그랬더니만 오후 2시에 이제 막걸리 한잔한 그 타임에 또 그 문제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러. 나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나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반박하지 말아야지.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난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요새 이준석이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. 이준석이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걸어 놓고 개고기를 팔았다. 이 선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잘해요. 승상 스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어떤 큰 스님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승산 스님이 양두구육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에 연설문에 적혀가 있는 걸 스님들이 그거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모르는 소리. 이게야말로 승산 스님을 정말 칭찬해 주는 말이다.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는, 개고기는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럼 미국에 가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. 그래야 미국인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승산 스님이 생볼 살아있는 부처 3명 중에 1명이 들어갔어요. 그때 달라이 라마하고 탄신인가 틸산인가 그 스님하고 승산 스님하고 달라이 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살아있는 부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승산 스님이 대단했다. 그런 분한테 미국 가서 설법한 것을 이 큰 스님은 뭐라고 생각하면은
그 양머리를 걸어놓고 소고기를 개고기를 팔았다고 표현했어요. 그 선적인 표현이래요. 그 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개고기 좋아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스님은 또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.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아하 그 양고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개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설법을 이야기했다. 설법이란 게 부처님 설법도 방편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.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을 방편설법이다. 왜? 부처님이 설법한 그 목적은 깨달음을 얻도록 설법한 것이니까. 그 집에 불 났으면 야들아 불 났다 빨리 나온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 말 안 하고 야 밖에 흰 마차가 있거는 흰 소가 있거는 마차를 내가 준비해놨어 맛있는 까지도 있어 얼른 온나 태워줄게. 애들은 뭐 불나고 안 나고 그런 거 몰라요. 그냥 얼른 마차 타러 쪼르르 불난 집에서 나왔다. 그러니까 방편이다. 이런. 부처님 한 49년의 설법이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. 양두구육도 뭐야?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. 똑같은 이야기잖아요. 근데 그 이준석이가 말한 양두구육은 내가 그 양고기를 파는 줄 알 때만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.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 머리를 걸어놓고 사람을 팔았지 양머리 걸어놓고 양을 팔거나 개를 팔지는 않았다 하고 또 반박했어요. 그럼 쉽게 말하면 그 개고기를 팔았다 이런 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 대통령 선거해갖고 그 거짓말에 의해갖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 이 말하고 같이 됐어요. 지금 이준석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될까 싶어요. 좀 하고. 그리고 내가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한다니까. 내가 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까? 거짓말 아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내가 왜 그렇게 하냐는, 나는 평상시 하는 말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다. 이래 나와요. 연못 속에 개구리가 즐겁게 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연못 속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다름없다. 그냥 그래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가 앞으로 이야기할 때 좀 생각을 갖고 이야기해달라.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한 있더라도 나는 그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한테만은 네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.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 양반은 지가 내 말에 반대한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지 말에 반대한 것만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. 참나 기가 차는 게.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반박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반박한 그 말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 사람에 내가 반박했어요. 그랬더니 이 양반은 지가 내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지가 할 정도로 기분 나빴다 이래요. 그래서 내가 그 해능 스님이 생각났어요. 해능 스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 허물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나는 내 허물만 본다. 나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. 해능 스님이 그렇게 말하면 좋았고 나도 그 말대로 한번 해보려고 무지에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나도 내 허물만 본다는 그 말에다가 그럼 내 허물은 무엇일까? 한번 봤어요.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래요. 분명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 상담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.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도 소극적 주장, 공격적 주장, 적극적 주장을 해야 세 가지의 주장 방법이 있다. 소극적인 방법은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듣더라도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거. 그 소극적 표현이고. 공격적 표현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다 했지만 상대방의 기분은 상하겠다. 이게 공격적인 표현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
늘상 장려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라 하고 상담 장면에서 늘 우리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장을 하세요. 이게 우리가 상담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그 기법이거든요. 그 대화 기법. 그러면 내가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도 다 했어요.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거기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. 감정이 들어갔다 이거죠. 표현하는 방법에서 웃으면서 아이고 뭐 자꾸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반박하십니까? 내가 들어보니까 그 뭐 말은 맞출런지 몰라도 듣는 내가 기분이 좀 어쩐고 또 내가 내 자신 자존심 좀 상하는 것 같다.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겠죠.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만약에 표현했다면 들어오는 답은 한번 또 정해져 있죠. 뭐 그깟 말로 기분 상하냐? 응? 남자가 쫀쫀하게 먼저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.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치라 그랬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주장적으로 꼭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아마 스스로 공격적인 주장이 되었을 것 같아. 그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내 허물을 말하라 하면은 표현하는 방식에 잘못되었다. 거기에 허물이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웃으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말을 돌려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내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서 즉 그 긍정적인 의사 표현은 되지 못하고 우리 이걸 주장적 주장? 적극적 주장. 긍정적 주장. 우리 이걸 주장훈련이라고 그러는데, 훈련 자체 이름을, 이 프로그램 이름을 우리 주장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. 주장적 표현? 이렇게 표현하나? 어쨌든, 뭐, 긍정적, 적극적. 하여튼, 소극적, 공격적은 확실하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그 표현 자체가 공격적 표현이 되었다. 내 스스로 인정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. 우리가 뭡니까 보상과 벌이 있을 때 그 A가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벌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훈계 방법이다. 다 인정한다 아닙니까? 그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두고 있다가 잘할 때 사탕 하나 주고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체벌을 가해갖고 그 나쁜 행동을 딱 끊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훈육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가 정말 따끔하게 한 방 쏴버렸어요. 그러나 내 허물만 보라 하는 그 해능선사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뭐 허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죠. 그러니까 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성과 행동, 이성과 감정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성은 맞지만 감정은 아닐 때가 많아요. 우리 그 여자분들 잘 이야기하잖아. 이해는 돼요. 우리 남편이 극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단지 감정이 안 따라가요. 이런 표현을 잘 써요. 이해는 되지만 감정은 안 따라간다. 그래서 이 오늘 하고 싶은 공안이 이 호국 스님이라고 이 공안에서 뭐 스님이 유명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공안이 유명하다 그러네요. 그리고 어떤 스님이 이 호국 스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. 저기
죽은 소나무 가지 위에 학이 한 마리 앉아 있는데, 고고하게 앉아 있는데, 저 학은 어떻습니까? 하니까 이 스님이 땅에서 보면 부끄럽지. 땅에서 보면 부끄럽지. 저기 죽은 소나무 위에 고고하게 학이 한 마리 앉아 있다 했을 때, 죽은 소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은,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? 망념이 끊어졌다. 우리가 열반, 불이 끊어졌다. 욕망이 끊어졌다. 그런 이야기. 욕망이 끊어졌다 뭡니까? 깨달았다는 이야기. 저 위까지에서 학이 고고하게 깨달음의 세계, 거기에 있는 저 학은 어떻습니까?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 위에 끼고 만약에 뭐 감정이나 이성이라고 하면 밑에는 땅은 왜 합니까? 온갖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여기서는 부끄럽지. 절에서 뭐 돌을 닦아갖고 깨달음을 얻어갖고 그 절 속에서는 그 자기 제자들한테 잘 가르쳐 주지만, 그 스님이 서울 한복판에 턱 나타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저도 그 전철을 한 번도 안 타봤을 때, 대구에 처음 전철 나왔을 때, 전철 우리 타는 곳이 갔을 때 당황됐어요. 편은 얻어서 끊고 어떻게 타야 될런지. 처음 하는 일은 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즐길 수 있을랑은 몰라도 이 현상의 세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차별지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, 이걸 실상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깨야 된다. 꿈에서 깨야 된다. 꿈에서 깨야 된다는 게 현상에서 깨어나야 된다. 깨달으면은 현상에서 또 잘 적응되냐? 저기 산속에서 30년간을 돌을 닦고 드디어 깨쳤다고, 나는 깨쳤다 하고 큰 소리 쳤는 사람을 들고 내려가고, 야, 니 여기 택시가 있는데, 승용차가 있는데 한번 몰아봐. 포크레인 있는데 한번 몰아봐. 못 한다니. 그래서 부끄러울 거다. 땅에서 보면 부끄러워. 만약에 비가 오는데 비가 꽁꽁 얼어갖고 빗방울이 되었으면은 어떻습니까?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. 하니까 이 호국 스님이 아침에 해가 나면은 부끄러움을 쑥스럽겠지. 다 녹아본다니까. 물이란 거는 그냥 흘러내려야 된다니까. 그게 얼어갖고 물방울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깨친 세계야. 그것도 차가운 세계잖아요. 차갑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이 끊어진 상태. 그리고 차갑죠. 그 세계에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서 녹아서 흘러내릴 때 수줍겠지.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더 하겠어요. 그 당시에 무종이라는 당나라 무종이 딱 올라오면서 이 스님들이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. 그래갖고 완전 막 승려들 대부분을 한속시켜 버렸어요. 강제로. 절에서 떠나라. 그리고 중노릇 하지 말고 나가라. 그리고 절도 모시에 그때만 한 군에 하나 정도 남겨놓고는 싹 다 정리해버리고, 그 당시에 척도마에 태웠겠습니까? 그래서 그 생활을 한 5, 6년을 했어요.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어떤 전염병에 의해갖고 죽었어요. 죽고, 그 다음에 선종이 들어섰을 때 다시 이제, 불교가 다시 부활됐어요. 그래서 이 스님이 무왕이 그 불교를 탄압할 때, 그 불교 호국 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? 그때 그 무왕이 그 불교를 막 말살시킬 때, 그때 불교를 지키는 호국 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? 하고 물었어요. 그러니까 이 호국 선사가 그 둘이서 산문 밖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었겠지.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둘이 산문 밖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었겠지. 우리 산문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처럼 생긴 게 이렇게 쫄아보고 있다 아닙니까? 그 둘을 말하는 건지, 아니면 호국신하고 이 질문하는 이자를 동시에
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우리 이 종록록을 강의하시는 선본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 스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? 이 스님이 호국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그때 호국 신은 어디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분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? 옳고 나쁨을. 그래서 아직 이 스님은 깨치지 못했다. 깨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는 거야. 불견지라 그러더만. 내가 깨치거나 뭐 불견지. 내가 깨쳤다 안 깨쳤다 안다. 그럼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난다. 생사해탈한다. 그 경지에도 아직 못 간 스님이니까 자기가 아직 거기에도 못 이뤘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지 스스로 깨쳤다고 앞에 두 개의 질문에 의하면은 죽은 소나무 위에 학이 한 마리 앉아있다. 고고한 깨침의 세계. 눈이 비가 다 얼어갖고 빗방울이 다 얼음이 됐을 때는 어떨까? 네. 그까지는 이 스님이 깨쳤나 이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호국 씨는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는 볼 때 스스로 깨쳤다고 믿고는 있을런가 몰라도 이 호국 스님이 볼 때는 아직 이 스님은 깨침하고는 거리가 멀다. 그런 아마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. 이 스님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죠. 그러나 이 공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는 뭐 스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상구보리 하와 중세 그러잖아요. 위로는 깨치고 밑에는 중생교화. 쉽게 말하면 깨침의 세계와 깨치지 못한 세계를 두루 원만하게 두 개의 눈을 갖춰야 된다. 외눈박이다 하면 뭡니까? 깨침의 세계에만 적응된다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탕마하러 모이라 해갖고 가면은 탕마하러 모인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. 그러나 방금처럼 약초회로 갔다가 와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대화가 안 돼요. 그게 한쪽 눈만 갖춘 것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이 공안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깨침의 세계와 깨치지 못한 세계. 깨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탕마할 때는 대화 잘 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안 된다.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. 외눈박이 눈만 갖고 있지 말고 두 개의 눈을 갖춰야 된다.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이번 공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.